캘리포니아주에서 2살 아동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의 운전자가 3살 아동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체포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시행될 전망입니다. LA에서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390만 달러를 빼돌리다 적발된 여성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명품 매장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소매 범죄를 저지른 절도단이 체포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혼인율이 증가하고 이혼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2살 여아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몬 운전자가 3살 어린이였습니다. 이 어린이의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에서 타코를 파는 엄마 아빠를 따라 나왔던 2살 아일라니 마르티네즈 양. 갑자기 인근 주유소에 서 있던 트럭 한 대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일라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트럭이 다가온 탓에 아일라니는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여겨지던 이번 일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을 몬 운전자가 3살 된 유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3-year-old child that was in a car safety seat in the back of the vehicle got out of their safety seat somehow, and then the vehicle started moving and rolled into the location that it collided with the toddler.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트럭 운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주유기를 꽂은 채 주유소 매장 안으로 들어간 장면과 뒷좌석에 앉아있던 유아는 이 남성의 3살 된 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를 아이를 방치한 보호자의 과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ust a little split second of disregard could cost the life of a young kid.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트럭을 몬 아이의 보호자를 처벌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소유주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고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일라니가 숨진 장소엔 지역 주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불법 입국자들에 한해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텍사스주가 해당 법안을 제정하면서 3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텍사스주의 항소로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고 현재의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 수는 지난해 12월에만 30만 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노인을 살해한 후 신분도용과 위임장을 위조해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여성이 수십 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4살인 캐롤라인 조앤 허링이 71살의 찰스 와일딩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390만 달러를 갈취하려 한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롤라인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20년 셔먼옥스의 한 주택에서 찰스 와일딩을 살해한 뒤 와일딩의 친한 친구인 척 행세하며 위조된 위임장을 만들어 와일딩의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에 자신을 신탁 관리자로 등재시켰습니다. 이후 캐롤라인은 위임장대로 17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위임장이 위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범행 행각이 발각됐습니다.
또 주택 처분을 위해 150만 달러의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한 계좌 개설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현재 캐롤라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배상 비용으로 388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캐롤라인과 공범들은 와일딩의 시신을 샌프란시스코만으로 옮긴 뒤 수장했고 현재 와일딩의 시신은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한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애리조나 중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같은 반인 다른 여학생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길을 걷던 피해 학생은 갑자기 머리채를 붙잡힌 채 바닥에 끌려다니며 주먹으로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고 이런 충격적인 모습은 고스란히 주변 학생들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이 한 남학생을 두고 자신의 딸과 언쟁이 있었고 잠시 뒤 교직원들이 없는 공간에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점에 대해 더 화가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폭행으로 딸의 얼굴은 심하게 붓고 머리카락은 한 뭉텅이 빠져 딸을 병원으로 데려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경범죄 폭행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더플백에서 심하게 부패된 유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웨스트 필라델피아의 만투아 지역의 한 부동산 뒤편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검은색 더플백 안에서 유아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최소 2살에서 4살로 추정했고 발견 당시 시신이 심하게 부패돼 외상 흔적이나 성별,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The child was in a poor state of decomposition, so it's probably been a while. Kyle just makes me sick. It really does. Which is why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help, I'm going to. 현재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지난해 12월 실종 신고된 4살 다미라 카터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미라 카터는 지난해 몇 주 동안 카터를 보지 못한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됐으며 카터의 엄마는 가족들에게 카터가 차에 치여 숨졌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사고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31만 달러어치의 명품 등을 훔친 절도단이 검거됐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오늘 LA와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에 위치한 명품 브랜드 매장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소매범죄를 저지른 절도단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3인조 절도단은 훔친 물건만 31만 달러어치에 달하며 현재 소매절도와 강도 등 27건 이상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Where they'd run into stores, they would grab purses and other high-dollar items, and they'd run out. To be clear, this isn't about a couple of one-off instances of a shoplifted Louis Vuitton wallet or a swiped pair of Prada sunglasses. This was organized. These were organized burglaries and attempted burglaries where suspects would rip the bags off the displays, even when the products were secured to displays with locks. 당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매절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20분쯤 한인타운 800 사우스 마리포사 애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0대 히스패닉 남성이 총격을 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도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ictim, described as a male Hispanic in his 50s, was walking when the suspect, described as a male Hispanic in his 30s, exited a vehicle and fired a one round, striking the victim. Suspect fled in the vehicle. Victim is not homeless and it is unknown if it is gang related.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용의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50대 남성을 체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B뱅크가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CBB뱅크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규 비즈니스 체킹이나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체킹 계좌를 오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000의 수수료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최소 $4만 의 잔액을 유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의 혼인율이 증가하고 이혼은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는 지난 2022년 혼인율이 1000명당 6.2건으로 총 210만 쌍이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이혼율의 경우는 지난 2022년 1000명당 2.4건으로 1000명당 4건이었던 지난 2000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커플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재정과 타협,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돼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을 느껴 혼인율이 증가하고 지난 20년간 부부 상담 등에 대한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이혼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연방은 낙태권을 폐지했는데 이후 오히려 낙태 건수는 더 늘어나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장했던 과거 판례 복구를 약속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 6천여 건의 낙태가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가임기 여성 1000명 중 15.7명꼴로 낙태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 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0%가량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만 놓고 보면 낙태 건수가 25% 이상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낙태 시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텍사스 등과 붙어있는 지역에서 낙태 시술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ve seen nearly 100% increase in patients coming here from outside of our state. 특히 지난해 시행된 낙태 10건 중 6건은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돼 먹는 낙태약 보급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로데 웨이드 판례 복구를 약속하며 낙태 문제를 대선 쟁점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If you send me a Democratic Congress that supports reproductive freedom, I promise you, we will restore Roe v. Wade again as the law of the land.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에 반대한다는 기조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어 이번 대선에 낙태 문제가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는 홍콩 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 세력 탄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홍콩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전체 회의, 수호국가 안전조례,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8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존 리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홍콩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입니다. 今日基本法第23條立法嘅憲制責任同埋歷史使命終於完成，維護國家安全條例三讀通過，國家安全得到有效保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반역과 국가 분열, 불복종 선동 등 안보와 관련된 39개 범죄와 처벌 수위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등의 외부 세력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크게 강화됩니다. 4년 전 중국 당국이 도입한 7개 조항의 보안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홍콩 정부는 안보 체계의 허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외부로 떠난 반중 세력이 돌아와 활동하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홍콩 내 민주 세력이 더 가혹하게 탄압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se kinds of actions have the potential to accelerate the closing of Hong Kong's once open society. They use phrases such as external interference, which is incredibly vague. 홍콩 시민들은 지난 2003년 50만 명이 참여한 시위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 세력이 크게 약화된 데다 친중계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별다른 저항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화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최종 결과가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어느 대학에 얼마나 배정할지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공개적으로 질타해 증원 배정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40개 대학에서 요청한 증원 수요를 참고해 배정심사위원회를 가동해왔습니다. 증원할 2,000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먼저 나누고 이를 다시 권역별로 분산해 배정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80%를 집중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로 2,000명 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 절차만 남는데 대교협이 문제 삼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5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을 완전히 막는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도 이번 발표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마침 오늘은 의사협회 신임 회장을 뽑는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라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의대 증원 소식에 학원가와 대학가도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사교육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학원의 입시 설명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나머지가 모조리다 1등급인 친구들이 서울권 의대를 갑니다. 야간 특별반인 만큼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현역 공군 대위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늘어났다는 얘기를 좀 접했고 그래서 평소 이쪽도 관심 있는 분야여서 저도 좀 한번 지원해보려고. 초등학생 의대반이 개설된 대치동 학원가도 분주해졌습니다. 연락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비중 중에서는 한 50%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대학가에선 이제 막 입학한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다시 입시에 뛰어드는 반수생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휴학 가능한 서울대에선 개강 첫 주에만 신입생 119명이 휴학계를 냈습니다. 지난해 1학기 전체 휴학생 수의 절반 가까이를 벌써 채웠습니다. 아무리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와 공학자의 연봉 차이는 지금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고. 인재 쏠림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말 의대 말고는 어떤 대학 학과를 보내야지 우리 자식들이 잘 살까라는 고민에 아무리 생각해도 의대밖에 없어가지고 열풍이 확 몰아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갈수록 뚜렷해지던 입시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은 정원 확대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의대 열풍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딸기 한 팩에 1,000원, 계란 2판에 1,000원. 요즘 같은 고물가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파격적인 초저가 상품을 쏟아내며 한국 시장 맹공에 나섰습니다. 일단 소비자들 반응은 뜨거웠는데 마냥 좋아할 일일까요? 정혜인 기자입니다. 국내산 딸기 750g에 단돈 1,000원, 시중 가격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유정란도 2판을 합쳐 1,000원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내놓은 초저가 상품들입니다.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등 비싸서 소비자들이 엄두를 못 내던 과일 역시 단 1,000원에 판매하면서 준비한 물량은 10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 배송료 무료까지. 알리의 손해를 감수하는 공격적인 할인 판매는 한국 시장 내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알리의 모회사인 알리바바그룹은 서울 인근에 대형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등 한국에 3년간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알리가 가성비를 무기로 공략하면서 지난달 알리 앱 사용자는 8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국내 유통업계 최저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점유율 1위인 쿠팡도 사과, 딸기 등 과일 7종 900톤을 사들여 이번 주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기업 간 경쟁으로 제품 가격은 내려가지만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고물가에 시달린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저가이기 때문에 글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소비자를 확보한 다음에 소비자가 거기에 의존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을 살살 올리기도 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독점적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버킹엄 궁으로 초청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런던 한인타운 뉴몰든 방문이 계기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찰스 3세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의 사진이 현지 시간 19일 왕실 공식 SNS에 올라왔는데요. 참전 용사 약 80여 명과 가족, 주영 한국대사관, 영국 제향군인회 등 약 200여 명이 버킹엄 궁에 초청을 받았고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찰스 3세는 참전 용사 일부를 미리 만났습니다. 앤 공주가 대독한 환영사에서 찰스 3세는 함께 싸운 여러분 덕에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은 계속 민주적 자유를 경험하고 자랑스럽게 평화를 지켜왔다고 말했는데요. 윤여철 주영 한국대사는 지난해 11월 찰스 3세의 런던 한인타운 방문 당시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는 한 참전 용사의 말을 들은 찰스 3세가 이번 행사를 각별히 챙겨왔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에 개인 중립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개막식 행진 참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개인 자격의 선수들이 대표단 행진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폐막식 참가를 허가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OC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 선수들은 올림픽에 개인 중립 자격으로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러시아 선수는 최대 36명, 벨라루스 선수는 22명이 출전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2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278만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29%, 81만여 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대만인 약 50만 명, 중국인 45만 명 순이었습니다. 엔화 약세와 한일을 오가는 항공편 증가에 따른 걸로 분석되고요. 지난 한 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2,507만 명 중에서도 한국인이 28%, 69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 업체가 134개 나라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인도 순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기오염이 심각했고요. 100개 도시 가운데 99곳이 아시아권, 그중에서도 83곳은 인도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한 도시는 인도 북부 비하르주 지역인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23배를 넘었고요. 반면 가장 공기가 깨끗한 곳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였습니다. 한국도 WHO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초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걸로 평가됐는데요. 중국도 5년 만에 공기질이 다시 악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가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리얼리티 게임쇼를 제작합니다. 미스터 비스트의 유튜브 쇼 포맷을 기반으로 1,000명의 참가자가 $500만, 우리 돈 약 67억 원을 놓고 경쟁하는 리얼리티 쇼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스트리밍 플랫폼 역사상 단일 상금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구독자 2억 4,5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유명 인사인데요. 앞서 재작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떠 참가자 456명이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를 제작해 화제가 됐고요.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5억 8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에서 10대들이 평소 괴롭히던 동급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에서 발생했고요. 중학생 3명이 같은 반 학생의 흉기를 휘둘러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안매장했는데요.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평소 피해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며 괴롭힘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처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대낮 도로가에 세워둔 화물차 문을 열어 지갑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검거됐는데요. 배송기사가 일하는 사이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다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배송기사가 열심히 물품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남성, 배송기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뭔가 수상쩍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슬그머니 화물차로 다가간 남성, 차 문을 열더니 안에 있는 지갑을 훔쳐 쏜살같이 달아나고요. 일하느라 바쁜 배송기사는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구청 관제센터 요원이 30m 거리에 설치된 CCTV로 범행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도범의 동선은 무전으로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됐고요. 결국 범행 10분도 안 돼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CCTV가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지만 크고 작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용인의 한 고속도로, 지하도로를 빠져나온 1차로 차량이 막 속도를 높이는데요. 그 순간 차 앞에 공중으로 튀어오른 무언가가 날아오고요. 쾅 하고 차를 강타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보니 생긴 게 땅 파는 삽 맞습니다. 속도가 조금만 빨랐어도 차 앞유리를 그대로 때려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요. 운전자는 아직 이 삽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왔는지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한두 번 아니죠. 화물차 철제 난간이 떨어져 승용차를 덮치는가 하면 고속도로에 떨어진 소화기가 달리던 차에 밟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적재 불량차들 단속을 강화해도 그때뿐이라며 결국 주인도 찾지 못하는 낙하물 밟고 사고 나면 누구를 원망해야 하느냐며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이 금속기둥 모노리스가 또 출현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아직 밝혀진 게 없어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영국 웨일스 언덕에서 현지 시간 지난 11일 발견된 금속기둥입니다.
한 사진작가가 발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소 3m 정도 높이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보이는 재질의 삼각형 기둥입니다. 속이 비어있어 사람이 다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고 하는데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검은 비석을 닮아 모노리스로 불리는데요. 이 김속 기둥이 처음 포착된 건 4년 전 미국 유타주 사막과 캘리포니아에 처음 등장했고요. 이후 튀르키예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곳곳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금속 기둥을 가져다 놨는지 파악이 안 돼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외계인 소행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현재로선 예술가가 만든 조형물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대다수 누리꾼들은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종교적 의미로 만든 조형물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털모자에 목도리까지 한 앙증맞은 모습의 돌멩이들인데요. 이 돌멩이를 위한 작은 집과 둥지도 있죠. 아이들 인형인가 싶은데 어른들 위한 겁니다. 바로 반려돌멩이, 줄여서 반려돌이라는 건데요. 반려견, 반려묘처럼 돌보는 대상이 돌멩이로 바뀐 거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미국 언론도 한국의 반려돌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7일 한국에서 반려돌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인들이 멍 때리기 같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은 또 다른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산업화 국가 중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견디는 한국인들이 변하지 않는 고요함을 찾아 돌을 키우는 거라는 해석도 달았는데요. 그런데 이 반려돌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요. 1975년 미국에서 한 광고회사 경영진이 돌을 상자에 담아 선물처럼 판매하는 펫락을 선보이면서 잠깐 유행했는데 약 5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하다하다 돌까지 키우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스스로 정신적 위안만 얻는다면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양국 3관왕 안산이 한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라고 적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결국 사과했습니다. 안산은 SNS에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큰 실망과 피해를 주게 될 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큰 상처를 입은 외식업체 대표와 점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국제선 출국이라고 적힌 전광판 사진과 함께 한국의 매국노 왜 이렇게 많으냐고 적었는데요. 이 전광판은 광주 광산구의 한 쇼핑몰 일본 테마거리 입구 장식을 위해 설치된 겁니다. 안산의 사과는 어제 한 자영업자 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안산을 고소한 이후 나왔고요. 이들은 안산이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와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모두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분노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Making a legal firearm into an illegal machine gun. And people invent new ways to do it, cheaper ways, quicker ways, more dangerous ways. It used to be that 5 rounds, 4 rounds were fired, and now 50, 60, 70, 80 rounds are exchanged in that same time period. It fires so quickly I can't control it and react to it. Not the new conversion, it's just a semi-automatic. This one here is with a what's commonly referred to as a Glock switch. Explaining this, we're referencing these back plates, looking at the back plates here. To
to where you would not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with these with long. So some of them you can print off a 3D printer in just 45 minutes. A criminal opened fire with a machine gun style pistol. Pistol that was turned into a weapon of war. Son, you good? You good? No, I'm hit. Let's go there, Bill. This one here is with what's commonly referred to as a Glock switch. 5-year period, 570% increase in machine gun conversion devices those are just the ones that are reported by local law enforcement. It's a huge problem. 이상으로 3월 1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